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 이제 후발주자들 있죠. 후발주자들이 어떻게 이제 급등을 하는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리죠. 네. 그래서 이제 후발주자들 급등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10년 전에 이제 갔었던 그 패턴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설명하는 거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좀 복잡할 겁니다. 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쉽게 들리시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즉, 최근에 종목들 움직이는 거를 날짜별로 쭉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조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는 좀 단순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아주 많이 이제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뒤에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따가 또 여쭤볼게요. 네. 네, 가치가치님하고 이기영님 어서 오세요. 네, 아르페지오님하고 이미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보라바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지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원래 지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문자반에 애들 들어와 계시니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최근에 지수 얘기를 별로 안 했죠, 그죠?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면 무난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얘기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 다우지수를 잠깐 보시면요, 지수가 이게 미국의 다우지수인데 살짝 음봉이 나왔죠, 그죠? 네,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음봉이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큰 급락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0.7%짜리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흔들겠죠. 이렇게, 그죠? 네.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 수도 있어요. 5월 달에도 살짝 흔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에서 개인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조정 온다고. 음봉 한두 개 딱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음봉이 한두 개 더 나오면 개인들이 그럴 거예요. 조정 온다고. 정말로 부자 되고 싶으시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이제 그 노후를 준비하시려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제발 그 사람들 얘기 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뭐 전문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들,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 블로거들, 얼굴은 알지만 아니면 목소리만 아는 유튜버들 얘기 그만 들으시고 그냥 본인께서 그 선택하신 그 길을 열심히 그냥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짝 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정 온다고 그 난리 치셨던 분들 있죠? 지금 후회할 겁니다.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우리나라는 안 갔습니까?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살짝 지수가 좀 떨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금리 인상 뭐 테이퍼링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살짝 흔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예, 미니님하고 아운다지님도 어서 오세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조금 흔들어도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셨죠? 네. 요것밖에 안 빠졌는데 난리가 나더라고요.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가 1월달, 여기가 3월달, 여기가 5월 중순이거든요. 네. 이게 다우지수예요. 네. 이때 다우지수는 요만큼 빠졌고 나스닥은 더 세게 빠졌죠. 1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빠졌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증시 조정 온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1월달에 요만큼, 3월달에 요만큼, 5월달에 요만큼 빠졌죠. 지수는 별로 안 빠졌는데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왜요? 투매 나와가지고. 그쵸? 네, 이랬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마다 기회였던 거? 이때가 이재명 테마주들 가장 좋을 때였잖아요. 여기는요, 3월달이죠? 여기서부터 윤석열 테마주 급등했잖아요. 그쵸? 5월달이죠. 여긴 뭐예요? 여기서부터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했잖아요.
맞죠, 그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공략을 못하셨을 뿐이지. 다 기회였다고요. 위기라 하는 말 있죠, 위기. 한자로 위기할 때 기자가 기회할 때 기자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던 길 열심히 또박또박 걸어나가시면 돼요. 네. 지수가 조금 흔들려도 불안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눌리면 대웅주가 가요? 테마주가 가요? 테마주가 하는 거죠. 대웅주 가지고 계세요? 테마주 가지고 계세요? 테마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설령 대형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뭐 경기 방어주, 통신주라든지 뭐 한국전력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특히 KT나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이제 경기 방어주들 이런 거 갖고 있으면은 안전하죠. 왜요? 지수가 떨어질 때 올라가는 대형주들이거든요.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주들을 갖고 계시면 편안한 거예요. 문자 반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 드렸는데 눈치 못 채시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셨죠? 네. 제가 공방에 저녁 방송할 때는 우리 방 종목 노출 안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아무튼 아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제 지수행위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네. 미리미리 다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대선 테마주들 이제 공략하는 법을 얘기해드릴 건데 대선 테마주 대장주 공략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쓰죠. 자, 왜 대선주 후발주자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옛날에는요 그 대선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약간 개념이 바뀌었는데 자 음식료 괜찮아요. 네. 도마니님이라서 제가 특별히 답변 드린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괜찮아요. 네. 자 대선주죠. 네. 대선주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그 전에는요 대장주하고요 부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아니면 뭐 잡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대장주는 최소한 5배에서 많이 가면 40배, 50배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5배 가는데 한 2, 3개월 안 걸리고요. 어떤 거는 한 3주 만에 10배 간 것도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정도 갔어요. 짧은 기간 안에. 네. 부대장주는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뭐 이거는 뭐 가봤자 2배 갔나 그래요. 어쩌다 3배 가는 경우도 있죠. 보통 2배였어요. 잡주는 맨 마지막에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이제 한꺼번에 급등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대선주를 이렇게 불렸거든요. 이렇게 구분했어요. 대선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테마주들을 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장주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긴 한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선발주자, 후발주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에도 요즘에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대장주도 2그룹이 있어요. 먼저 가는 선발주자 그리고 뒤에 가는 후발주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약간 좀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기가 좀 짧아졌어요. 주기가. 예전에는 대장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배, 10배, 많이가 뭐 40배 이상도 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안 가요. 주기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500, 5배 간다는 얘기는 400% 수익이잖아요. 10배 간다는 얘기는 900% 수익이죠. 그렇죠. 40배 가면은 3,900%겠네요. 아무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익이 크게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가고요. 지금은 주기가 짧아져서 옛날에 400% 갔다면 지금은 한 30에서 50%, 많이 가면 한 70에서 100% 요거 가요. 요렇게 가고 종목이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예, 그런 식으로. 네, 한울님 어서 오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 한 종목이 계속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면 이거를 대장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가는 게 100개 중에 서너 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선발주자하고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뭐
대장주라고 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좀 개념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상승 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세력들이 몇 개의 대장주를 가지고 5배, 10배, 20배 이상씩 그렇게 급등을 시켰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간다는 뜻이에요. 짧게 끊어치고 세력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옛날에는 대장주가 이만큼 갔다면 한 방에 이만큼 갔다면 지금은 잘게 쪼개서 가는 거예요. 하나가 10배 갔다고 치면 10개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30%에서 50% 아니면 뭐 70에서 한 100%까지 간다고요. 근데 30%라는 게요, 수익입니다. 30%짜리 수익은요, 30에서 50%짜리 수익은 뭐예요? 양봉 한두 개면 끝이에요. 하나 30%, 상한가 하나에 30%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70에서 100%짜리라고 해봤자 이것도 2개에서 3개면 끝이에요. 상한가 2개 나오면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2개에서 3개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 2, 3일 올리고 세력은 다른 데로 가요. 그 뒤에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면 이런 거겠죠. 일단 보시면 대선주 위주로 가니까 토탈소프트 이게 이런 식으로 딱 급등하면 개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미 세력은 딴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카스나 다른 이제 후발주하러 간 거예요. 토탈소프트에 있는 세력이 다 카스로 이동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종목에서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테마주 가는 거 없는 거 같죠? 있어요. 윤석열 테마주 애니농률이랑 사원 같은 거 안 가니까 끝난 거 같죠? 아니요. 천만에요. 많아요 지금. 많다기보다 산발적으로 가요. 개인들이 전혀 모르는 구역에서 간다니까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이어지긴 하는데 아주 많이 가진 않지만 아무튼 개별적으로 가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순환매가 도는 거죠. 이거 잘 보시면 토탈스포트가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야 뭐 꽤 갔죠. 근데 여기도 잘 세보시면 양봉이 몇 개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6개라. 6개면 뭐예요?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하나 올리고 일주일 돌리고 뭐 이런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양봉을 세보면 6개밖에 안 돼요. 여기는요. 뭐 2개 정도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 둘, 끝. 그러니까 세력은 하루 이틀 올리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들어와서 보초 쓰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어제 얘기 들었던 그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들어와서 보초를 쓰시거든요. 조정이 끝나는 종목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조정이 시작되는 종목을 들어가는 거죠. 세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이재명 테마주로. 계속 옮겨 다닌다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늦는 거예요. 왜 늦냐면 종목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목을 여러 개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면 미리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급등하는 걸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을 한두 개만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옛날에 주식 잘하는 사람은 종목을 적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 잘하는 사람은 종목 많이 합니다. 왜요? 세력이 그렇게 시장을 움직이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선택과 집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잘 아는데 실력이 있는데 원래 종목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기는 있으세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요즘에 실력 있는 분들은 종목수 늘립니다. 선택과 집중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손실 날 때도 많이 나죠. 빨리 수익 내시려고 선택과 집중하시죠. 근데 손실도 그만큼 나지 않던가요?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셔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사전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볼게요. 후발주자들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머릿속에 꼭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후발주자는 선발주자가 급등할 때 그때 태어나요.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니라 선발주자가 급등하는 거 보고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아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너무 어려서 주목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검색도 잘 안 돼요. 제가 오늘 회원들한테 그 최재형 씨 테마주 이제 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했는데 내일 다시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오리콤이나 저런 것들 아침에 잠깐 언급은 해드렸는데 오늘 좀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최재형 씨 테마주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다 종목을 찾아놓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는 평상시에 인터넷 검색 안 합니다. 근데 검색해봤어요. 뭐라고 나오나요? 결론이 뭐냐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 설명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나 싶어서 한번 또 찾아봤어요. 좀 바뀌었나 싶어서.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뭐가 안 바뀌었냐면 종목이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요. 인터넷에 윤석열 씨 테마주건, 이재명 씨건, 뭐 최재형 씨건, 김동현 씨건, 김동현 씨 테마주건 쳐보세요. 저기 초록색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이버죠? 똑같은 것만 나옵니다. 희한할 정도로 계속 똑같은 종목만 검색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모르겠다 4번 찍어보시고. 아무리 검색해도 똑같은 것만 나오지 않으시던가요? 이해가세요? 예, 똑같은 것만 나와요. 얘기를 한번 예전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10년 전에는 인터넷에 이제 대선 테마주 종목을 찾으시려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발주도 나오고 대장주도 나오고 아직 안 간 그러니까 흑진주 같은 그런 이제 아주 그냥 명품주들도 거기에 섞여서 나왔어요. 검색하면 다 나왔어요. 옛날에. 지금 검색하죠? 안 나와요. 지금 급등해 있는 거 있죠? 여태까지 제일 많이 간 거 그것만 나와요. 검색해보세요. 계속 똑같은 종목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테마주라고 하면 계속 토탈소프트만 나와요. 이거 말고 아직 안 간 후발주자는 검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검색을 너무 믿지 마세요. AI 때문에 뭐 이게 검색이 되게 좋아졌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더 범위를 좁혀놨어요. 10년 전에 네이버한테 예를 들어서 네이버야 앞으로 많이 갈 뭐 최재형 씨 관련주 좀 검색해줘. 그러면 그때는 다 쳐야 됐죠. 딱 치면은 최재형 관련주라는 건 다 나와요. 거의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30개가 있다 그러면 그래도 25개 정도를 알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재형 테마주가 30개 있다고 칠게요. 검색하죠? 5개만 나와요.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25개는 어디 가나 안 보이고 5개만 있어요. 제일 많이 가 있는 거. 계속 그거만 얘기해요. 내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막 그걸 쳤죠? 그럼 이제 그러다가 유튜브에 이제 음악 들으러 들어가셨어요. 주식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들어갔는데 네이버 그 알고리즘이 이제 또 유혹을 하죠. 검색하면 뭘 검색했는지 아니까. 자꾸 거기 던지는 거예요. 보게끔 하려고. 그렇죠? 네.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보입니다. 누르면 그 다음에 그거 계속 나오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네. 뱀 동영상 한번 실수로 눌렀다가 유튜브가 온통 한 며칠 동안 뱀 천지였어요. 그냥 뱀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실수로 한번 눌렀다가 그냥 한 3일인가 그냥 계속 그냥 유튜브만 들어가면 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종목도 잘못 누르시면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검색하시면은 검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옛날보다 더 안 돼요. 그러니까 검색하실 때 참고하세요. 계속 똑같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뭐 확인해봤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AI가 이게 좋아진 게 아니에요. 네.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발주자가 언제 가냐면요. 선발주자가 생각해보세요. 선발주자가 잘 갈 때 후발주자가 잘 갈까요? 선발주자가 못 갈 때 후발주자가 잘 갈까요? 선발주와 후발주자가 있는데 후발주자가 언제 잘 가겠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발주자가 이렇게 한 5배 갔어요. 근데 그동안 후발주자는 뭐 한다고요?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선발주자가 여기서 계속 가면 후발주는 어떻게 될까요? 못 가는 거죠. 왜요? 이거 그늘에 가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주목을 못 받으니까요. 계속 사람들은 이거를 주목하겠죠. 이게 원리인 거예요. 이게 못 간다니까요. 계속 이게 그러니까 선발주가 계속 가면 후발주가 못 간다고요. 그 그늘에 가려서. 그래서 후발주자가 급등할 때는 언제 가는 거냐면 이 선발주자가 꺾일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있죠. 하락하거나 못 갈 때, 그때 후발주자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때 간다니까요.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검색해도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선발주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맨날 이제 애니농률, 서현, 요즘에 안 가죠? 덕성 안 가죠? 웅진 안 가죠? 그러니까 저거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야. 윤석열 테마주 끝났어. 이재명 테마주 이제 토탈스포트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별로 거래도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다 끝났어. 안 돼. 끝났어. 대선주 안 가. 인맥주 끝났어. 끝나긴 뭘 끝나요? 네? 시작인데. 늘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이재명 씨 인맥주는 좀 그런데 그 윤석열 씨 인맥주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이것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토탈스포트가 못 가고 있죠? 그 누가 가고 있어요? 카스가 가고 있잖아요. 카스. 그죠? 전자조을 잘 만드는 카스. 네. 이해가지 않습니까? 토탈스포트가 못 가는 동안에 누가 간다고요? 카스가 가잖아요. 신났어요. 자, 그러면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일까요? 아니면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예,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가 시간이 좀 안 돼서 얘기를 못 할 것 같은데 오늘 SJ라는 종목이 상한가 갔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정원 엔시스인가?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경제민주화 테마주 중에서 경제민주화 테마주라는 그게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정경제 하여튼 뭐 그런 거였어요. 경제민주화. 요즘에는 그걸 이제 공정경제라고 표현하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올라가더라고요. 10년 전에 급등했던 정책주, 맨 마지막에 급등했던 정책주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였는데 그때 대장은 경봉 KCS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이제 많이 못 갔어요. 그냥 후발주 정도였는데 그게 SJ, 정원 엔시스 뭐 그쪽입니다. 그 종목들이 지금 오늘 상한가 같더라고요. 이유는 윤석열 공정경제 뭐라 하면서 만들었더군요. 제가 그 전에 그 얘기했었죠. 10년 전 테마 정책주들이 다시 도는 게 있다고. 영유아 복지, 일자리, 그리고 뭐요? 이제 경제민주화까지. 옛날 10년 전 원전 테마. 네, 복고열풍 본 것 같아요. 복고열풍. 네. 그럼 모두 가겠어요? 10년 전에 가장 많이 갔던 테마주가 뭔지 아세요? 복지였어요. 일자리랑 복지. 그게 제일 많이 갔어요. 맨 마지막에 간 게 경제민주화. 그 관련주들이 시스템 통합 SI 관련주라고 합니다. SI.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또 시간 지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이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거는 설명할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정책주가 또 간다니까요 지금. 네. 자, 아무튼 이제 후발주자들이 올라가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만 이런 것이냐? 아니요.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강의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중에 일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문자반 회원들 들으시라고 이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수익 내셔야죠. 그죠? 네. 5월달에 매집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매집하신 것만큼 수익 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잘 듣고 참고하세요. 네. 10년 전에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정치인은 안철수 씨였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교수님이셨죠. 예, 안철수 씨 테마주가 그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우두머리는 당연히 안내비였습니다. 안내비 그 오세훈 씨가 이제 서울시장을 그때 던졌죠. 네, 뭐 부산급식 반대하다가 이번에 다시 서울시장이 됐지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7월 정도부터 2011년 7월부터 이게 대충 이제 한 뭐 18,000원 막 그랬어요. 네. 최저점은 16,000원 막 그랬고 대충 6개월 동안
16만 원 같죠? 그러니까 대충 10배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배가. 안내비 그때 왜 갔었냐면 다 잘 아시겠지만 안철수 씨그 새정치, 새인물 막 이제 그 열풍이 불어서 간 거예요. 많이 갔죠? 이 10배, 이 안내비 10배 정도 급등하는 동안 안철수 후발주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어요. 있기야 있었죠. 근데 별로 없었다니까. 거의 이거 혼자 독주였어요. 독주. 그 요즘에 윤석열 씨 뭐 정치 그 선언 언제 하느냐, 입당 언제 하느냐 그거 시끄럽죠?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막 안 한다고 지금 막 이쪽 저쪽 비판하던데 저는 윤석열 씨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네.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 입장에서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대선 테마주는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공격을 엄청나게 받고 주가가 좀 이상해집니다. 근데 말을 아끼고 그럴 때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 사람이 할지 말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어정쩡하게 있을 때 그때 주가가 잘 갑니다. 실제로 안랩도 그때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안철수 씨가 어떤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안랩은 꺾였죠. 그 얘기 다음에 해드릴게요. 벌써 40분이에요? 시간 금방 가네요. 아무튼 이제 그때 이게 안랩이 독주를 했어요. 6개월 동안 10배 갔는데 후발주들 관계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써니전자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써니전자 언제부터 갔냐면 차트를 두 개를 비교해보죠.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거 말고 한 종목 더 얘기하려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써니전자거든요. 써니전자가 언제부터 급등했죠? 정확하게 보이시나요? 주가가 이렇게 보실게요. 안랩이 2011년 7월달부터 6개월 동안 이렇게 갔죠? 그때 써니전자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여기가 7월달이거든요. 네. 전저점 깨고 있었습니다. 일명 부도 차트죠. 전저점 깨면서 하락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294원을 찍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요즘에 그 아카시아껌 파는지 모르겠는데 껌 한 통도 안 됐죠. 굉장히 안타까운 가격이죠, 그죠? 뭐 거의 부도 차트죠. 이 부도 차트가 언제 바뀌기 시작해요? 안랩이 2012년 1월달 1월 초부터 꺾이죠. 언제부터 들어요? 2012년 1월 초부터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만큼 갑니다. 300원짜리가 만원을 갔으니까요. 한 7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했던 거죠. 보세요. 써니전자가 처음에 살짝 들을 때 여기가 1월달부터 1월 말부터 1월부터 3월 초까지거든요. 그때 안랩이 뭐 했을까요? 제가 그때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었는데 보세요. 안랩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써니전자 거래도 없죠. 사람들이 이건 뭐 그런가 보다. 안랩이 3월달 내내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잘 보세요. 아까 얘기 드렸죠. 문자 보내는 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라고요. 모방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 놓아오면 돼요. 3월 말 4월 초에 상한가 여러 개 치면서 급등했거든요. 이게 여기입니다. 3월 말 4월 초 이런 식으로 살짝 상한가 3개 나온다 그래요. 하나 둘 중상한가 2개 더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급등했었어요. 딱 뭐예요? 안랩이 딱 반등 나오니까 써니전자가 거기서
형님은 쉬시죠.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촥 날라버린 겁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죠. 네. 안내비 요거 나올 때 서희전자는 이만큼 날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안내비 반등 나오고 조금 뭐 거의 못 올라갔죠.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버벅 대고 있었는데 서희전자는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었던 거죠. 또 가고 눌렀다가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다. 똑같은 9월달이죠. 네. 결론은 뭐예요? 네. 안내비 이렇게 올라갈 동안에 서희전자는 전초점을 깨고 있었고, 그죠? 네. 안내비 꺾이는 순간 살짝 들은 거죠. 급등 나온 게 아니에요. 살짝 들은 거예요. 아니 척 하면서. 네. 그 눈구렁이 담 넘듯이. 네. 그러다가 이제 안내비 반등 나오니까 여기서 약간 늦게 올라갔어요. 시차가 약간 있어요. 안내비 먼저 반등 나오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서희전자가 뽑은 거예요. 그리고 안내비는 뭐예요? 옆으로 돌리죠. 서희전자는 형님은 계속 쉬세요. 제가 갈게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서희전자입니다. 서희전자가 가니까 뒤에서 옆에서 다물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이 문자 보내원들 진짜 눈치 못 채우면 진짜 네. 안 돼요 진짜.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물멀티미디어가 2012년 4월달쯤에 잠깐만 우리도 안철수랑 좀 연관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니 훅 가는 거예요. 여기도 부도 차트였어요. 이러다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게 1,000원짜리가 8,000원 갔다니까요. 이게 가니까 뒤에서 이제 오픈 베이스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오픈 베이스가 최재형식 관련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윤석 저기 안철수 테마주였거든요. 네. 앞으로 이 종목도 잘 보세요. 네. 오픈 베이스가 여기에요. 그 중간급이에요. 여기. 서희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 그 사이 거죠. 시기를 보세요. 8월달 한번 들었다 놨어요. 안 가다가 언제부터 가기 시작해요? 2012년 1월달. 안내비 꺾이니까 그때부터 간 거예요. 서희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는 저기 우두머리급이었고 오픈 베이스는 그러니까 서희전자하고 다물멀티미디어가 A급이었고요. 오픈 베이스는 그때 오픈 베이스, 메커스, 뭐 한국 저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링네트도 있었어요. 그때. 이런 거 B급이었어요. B급인데 이것도 많이 갔어요. 한 3-4배 이상은 기본적으로 갔으니까요. 근데 언제 가요? 맞네 꺾이고 나서 가잖아요. 낮에 회원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다 설명드렸거든요. 네. 난리를 치면서 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텔 룸서비스 생각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거칠게 가요. 차트를 이걸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들하고 그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사서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그 정도로 이제 난리를 치면서 갑니다. 왜 난리를 치냐면 차트 기법 갖고 들어온 사람들 다 털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그 차트 기법을 깨면서 갑니다. 차트 기법을 모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거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최근에 추천한 저기에 있었어요. 그 박용진 씨 관련주를 뭐 하나 사놨는데 진짜 오늘 문자반 회원들 힌트 많이 드립니다. 네. 박용진 씨 여기다 종목 치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네. 박용진 씨 관련주 사놨는데 그거 설명하려고 오픈베이스로 오늘 상세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기 시퍼런 거 많죠, 그죠? 네. 여러분들은 급등주들은 양봉이나 점 상한가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잘 보세요. 빨간색이 많이 보이세요? 파란색이 많이 보이세요? 파란색이 좀 많이 보이죠? 아주 별짓을 다 하고 갔습니다. 이게. 왜요? 대선주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 후발주자들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가 시장이 좋을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선발주자들이 꺾일 때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제 시원하게 뽑지만 이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니까 그냥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난리를 치면서 합니다. 음봉 꽂아놓고 다음날 음봉 꽂았다가 다음날 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음봉 때리고 막 번갈아서 막 그렇게 한 다음에 가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털리거든요. 아무튼 후발주자들은 언제 간다고요? 선발주자들이 못 갈 때 가는 거예요. 다시 안내부로 들어가서 볼까요? 제가 왜 윤석열 테마주하고 이재명 테마주 그 토탈소프트나 동신건설을 처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아시겠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요? 힘드실 거라고. 안내비 이만큼 쭉 뽑은 다음에 뭐 했냐면 그 후로 정거점 돌파 못했어요. 이거라니까요. 최근에 덕성이나 서영 기타 등등도 올라왔었고 저기 뭐 수완ANT 토탈소프트 올라왔었죠. 그게 제가 보기에 뭘로 보였냐면 이걸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래서 후발주 하시라고. 왜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갔거든요.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아가만 컴퍼니라고 유명한 종목이죠. 이게 10년 전에 여기 그 대선 테마주 중에서 정책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우두머리였거든요. 나중에 못 갔어요. 더 이상. 선거는 2012년도 12월 달이었는데 2011년 12월 달, 즉 1년 전에 고점 찍고 더 이상 안 갔어요. 그럼 1년 동안 대선 정책주가 안 갔을까요? 천만에요. 다른 게 갔어요. 정책주도 누가 갔냐면 후발주자들이 갔어요. 후발주자들이. 그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경제민주화예요. 저 경제민주화 테마죠. 아까 그 상한가 나온 거 중에 오늘 정원 NCS라고 있다 그랬죠? 이게 상한가 나왔는데 2012년도 그때쯤에 경제민주화 테마주가 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을 거예요. 또 가잖아요.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정책주가 과거에 나왔던 정책주가 요번에 또 갈 것 같다고. 기억하시죠? 네. 종목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때도 SOC 관련주 갔었고 영유아복지, 일자리 복지 뭐 이런 거 나왔거든요. 네. 노인복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무상교복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다 해봤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걸 또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 당시 SGA 상한가였거든요. 잘 보시면 2012년도에 거래가 터지는 적이 있죠. 여기 네, 경제민주화 그때는 쫄병이었어요. 쫄병. 그러니까 후발주자 중에서도 저 끝에 예, 이제 군대로 따지면 이제 신병, 2등병이죠. 네. 2등병이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가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 그래도 들어가서 좀 매매하셨으면 돈 좀 벌었겠죠, 그죠? 이 정도였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이 선발주자들하고 어떻게 다르게 가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저기 이해됐으면 진짜 1번 찍어주시고 어려운데요? 4번 찍어보세요. 이것도 마무리 못 찍겠네 이거 오늘. 네, 끝내야 되는데.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9시까지 한 1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고 부족한 거는 내일 이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신규원들 저희 방에 계속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신규원들 들어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데 원래 신규원들만 이렇게 그 대상으로 방송할 거면은 지금 뭐 우리 방에서 오늘 수익 난 거 이런 거나 자랑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기존 회원들 수익 내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규 회원 10명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 회원 1명이 재연장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믿어주시는 거니까. 네, 문자반 회원들도 지금 흐름 잡아드려야 되니까 잘 듣고 종목들 털리지 마세요. 제가 엊그제하고 3일 전에 공개 방송할 때 그랬죠. 목표가 올리라고. 자꾸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막 급등 나와도 매도세는 안 내죠, 그죠? 오늘 PPI 급등했는데 매도세는 안 나가죠.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건 이제 종목 얘기해도 돼요, 이제. 네. 급등했기 때문에 못 사요.
얘기해도 돼요. 네. 자, 보죠. 10분만 더 얘기할게요. 동신건설을 볼게요. 차트를 두 개를 같이 띄워놓고 보죠. 이렇게. 지금도 순환매로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요. 잘 보세요. 아까 그 오픈베이스하고 안랩, 써니전자, 오픈베이스 이런 식으로 가요. 자, 동신건설이 이재명 테마주로 두 번째 상승이 나왔죠. 차트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나요? 이렇게 볼까요? 대충 일단 이렇게 맞춰볼게요. 네. 동신건설 여기서 쭉 급등을 했는데 이 고점이 며칠인 줄 아세요? 그리고 오른쪽 거는 토탈소프트 나가죠. 동신건설이랑 토탈소프트랑 똑같이 급등한 것 같죠? 천만회가 달라요. 동신건설이 급등 시작하고 끝난 게 언제냐면 급등을 시작한 날은 12월 4일이고요. 첫 상한가 나왔죠? 그리고 꼭지 찍은 건 12월 24일이죠. 네. 12월 4일날 급등할 때 토탈스포트는 뭐하고 있었냐면 이러고 있었어요.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때까지 뭐하고 있었냐면 그냥 이러고 있었다고요.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요게 저희 방에서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이거 13,000원. 네. 만원대 초반에서 6만원까지 6배 급등하는데 토탈스포트는 그냥 눈 뜬 채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상한가가 나왔죠. 며칠인 줄 아세요? 12월 21일이죠. 12월 21일이 언제일까요? 요 날이겠죠. 12월 22일이죠. 여기가. 첫 상한가 나왔을 때가 요 지점인 거예요. 대충. 동신건설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동신건설이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토탈스포트 그때부터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치고 나갔어요? 동신건설 하한가 맞을 때. 하한가 맞고 급락할 때 출렁출렁이다가 거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개주 달리기 하는 거죠. 네. 동신건설이 쭉 올라가다가 토탈소프트가 고점을 찍습니다. 언제 찍었죠? 1월 16일, 15일, 18일 이때쯤에 찍습니다. 맨 뒤에 간 게 누구예요? 그때 비비안이라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저희 방에서 추나갔던 건데 비비안이 상한가 언제 찍은 1월 13일. 그러니까 이제 얼추 이게 거의 끝날 때쯤이 다 되니까 후발주들이 튀어 올라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거의 끝납니다. 동신건설하고 토탈소프트가 동신건설은 선발주자, 토탈소프트가 후발주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요 얘기는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낮에도 안 했거든요. 자, 애니눅률을 볼게요. 날짜를 잘 보세요. 재밌다니까요. 애니눅률이 고점을 찍었을 때가 처음이 여기였죠, 그죠? 여기 날짜는 대충 4월 7일, 8일 그때쯤이라고 그랬었죠. 보이시죠? 4월 7일, 4월 8일 그때쯤이에요. 누구랑 비교하면 되냐면 이거랑 비교하면 됩니다. IB기명. 그러니까 애니농길이 뭐예요? 윤석열 씨 인맥주 중에서 우두머리죠. 그렇죠? 네. 근데 IB기명은 IB기명인데 IB기명이 급등이 처음 나왔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죠. 이날이 며칠일까요? 상한가는 아닌데 양봉 나왔어요. 4월 8일이죠. 여기 4월 8일. 하나는 꼭지, 하나는 저점. 애니눅률은 인맥주의 대장주였고 IB기명은 윤석열 정책주의 스타트를 끄는 게 이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애니눅률이 저기 IB기명이 쭉 올라가요. 한번 올라가고 추가 상승 나왔죠. 이게 언제예요? 5월 10일 전후거든요. 5월 초에 5월 초인데 이때쯤에 대량 거래가 또 터지죠. 얼추 꼭지가 나왔죠, 그죠? 꼭지가 나오고 과열되니까 누가 나와요?
다른 정책주 중에서 특수건설이 튀어나오죠. 뭐라고 하면서 나와요? 나는 SOC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꺾일 때쯤 되니까 SOC가 축 치고 올라오죠. 동신건설이 꺾일 때가 되니까 토탈소프트가 튀어나오고, 애니눅률, 그러니까 토탈소프트가 꺾일 때가 되니까 비비안 같은 후발주가 튀어 올라오고, 윤석열 테마주에서 애니눅률이 이제 쭉 올라갔죠. 인맥주 쭉 올라가다가 꺾일 때쯤 되니까 IB기명 정책주가 나오고, 일자리 정책주였던 IB기명이 꺾일 때쯤 되니까 다른 SOC 특수건설이 나오고, 특수건설 가다가 버벅거리니까 갑자기 이제 원전 테마주가 급등하고, 원전 테마주가 음봉 맞고 막 힘들어하니까 누가 가요? 옛날 경제민주화, 공정경제 그러면서 그게 가고. 이해 안 가세요? 뭐가 자꾸 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윤석열 테마주들이 이제 버벅버벅 되고, 이재명 씨 테마주는 지금 못 가죠. 왜냐하면 뭐 당내 경선을 뭐 미루자,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싸울 거라 그랬잖아요. 막 싸우니까 누가 가요? 요즘에 이제 보수 쪽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루원이 가죠. 누구예요? 최재형 씨 거. 이것도 재밌어. 시간이 아깝네요 지금. 이거하고 아까 애니눅률 다시 보세요. 애니눅률이 잘 보시면 여기에서 한번 들었다 놨죠. 5월 초에 들다가 왜 놨는 줄 아세요? 날짜를 잘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여기 살짝 들었다 놨을 때 요게 5월 11일이거든요 19% 급등하다가 말고 그냥 떨어져 버렸죠. 1호원이 최재형씨 관련주인데 상한가 나온 날이 며칠일까요? 5월 11일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6월 초에 윤석열씨 테마주가 나왔죠. 급등했죠. 애니눅률이 상한가 나오니까 어때요? 대본 1원 조정받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이제 공수처 뭐 윤석열씨 공수처 수사 착수 딱 뜨니까 어때요? 다시 올라가죠 이쪽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니 감이라도 잡히셨으면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걸 모르고 맨날 선생님 덕성 좀 봐주세요. 끝났나요? 네. 모베이스 좀 봐주세요. 끝났나요? 네. 수아나인티를 이제 계좌에 있는 수아나인티 보시면서 한숨 푹푹 쉬시면서 이제 손절해야 될까요?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날짜가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분산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큰 물고기 월척을 잡고 싶으면요 낚싯대를 여러 대 피는 거예요. 여기 월척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월척 잡으시는 분들은요 남들이 한 번도 낚시 안 했던데 거기 가서 본인이 그 땀을 막 구슬땀을 흘리면서 그 털을 만들어요.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불편하더라도 그걸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낚시를 하세요. 낚싯대 여러 개 펴서 정말 정성 들여서 밑밥을 다는데 잔챙이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막 큰 미끼를 달아서 아예 입도 못 대게, 큰 거 아니면 입도 못 대게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월척을 잡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내가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잔챙이 잡고 싶으시면 저도 그랬어요. 낚싯대 딱 한 대면 펴요. 미끼 최대한 조그맣게 달아요. 그리고 계속해요. 재밌어요. 그거 하고 싶을 땐 그렇게 하고 월척 잡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고 네, 그렇게 했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도 똑같습니다. 내가 단타를 치고 싶으면은 이런 데서 애니눅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적당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단타 치기 딱 좋아요. 딱 좋았었죠? 지금이 아니라 최근에 내가 스윙 중계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순환매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순환매를 돌리면서 단기간이나 스윙 이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종목수를 늘리는 거고, 나는 단기로만 갈 거다 그러면 종목수를 적게 해서 가는 거예요. 낚싯대 적게 해가지고 대신에 피레미만 잡는 거죠. 나는 좀 큰 거 잡고 싶다, 손맛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종목수를 늘리는 겁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그 일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론 지금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 있죠? 다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갔던 거예요.
포털소프트는 최근 출원한 게 아닌데 동신건설, 애니농률, 뭐 아이비기명, 특수건설, 이루원 단톡방에서 나갔었고 다 했던 거 얘기했어요. 나중에 뒤에서 단타 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들고 있던 거라고. 아까 카스도 마찬가지죠.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만약에 설령 조금 더 떨어진다 그러면 박수를 치셔야 돼요. 드디어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가겠구나.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급락해서 코스피 지수 하락한다. 박수를 치셔야 된다니까요. 드디어 이제 내가 매집한 이 대선주가 가는구나. 네. 그쵸? 네. 수익들 많이 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뒤에 우리 황성이 또 방송 준비하시니까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문자 받으신 분들 매도사에 나갈 때까지 종목 팔지 말고 임대료 팔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세요. 아셨죠? 네. 임대료 매매하시다가 나중에 후회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딩대로 해주셔야 돼요. 다 됐어요, 그죠? 네,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오늘 못다한 얘기 마무리 줘드릴게요. 아까 이재명 씨 테마주 순환매 얘기 다 못했어요. 네, 누구예요? 최재형 씨 것도 얘기 다 못했고. 네, 이따 내일 저녁 8시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히 주무시고요. 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